인간의 면역 체계는 보통 해로운 것에 대한 항체를 생성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면역 체계가 엉뚱한 것에 대해 항체를 형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알레르기가 생기는 원인인데, 이렇게 되면 항체는 히스타민과 같은 물질들을 분비합니다. 이때 염증이 생겨 알레르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에서 강철을 쉽게 접합니다. 그런데 이 강철은 대체 무엇일까요? 일단 강철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강철은 탄소 함유량이 0.035에서 1.7%인 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철에 탄소를 넣는 것일까요? 탄소가 거의 포함되지 않은 철을 순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칼로 잘릴 정도로 아주 무릅니다. 그럼 탄소가 많이 들어간 철은 어떨까요? 이러한 철은 무쇠라고 부르는데, 탄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부서지기 쉬워져요. 참고로 이건 저도 조사하다가 발견한 건데, 강철이 강할 강의 쇠철이 아니라 강철 강의 쇠철이라고 하네요. 알레르기 등에 의해 히스타민이 분비됐을 때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할 경우 이것은 히스타민 수용체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 항히스타민제를 먹을 때마다 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히스타민의 다른 역할과 관련이 깊습니다. 히스타민은 수면에도 관여하는데,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히스타민이 활성화되고 자고 있을 때는 비활성화됩니다. 그런데 항히스타민제는 혈내 장벽을 넘을 수 있어요. 이 말은 이것이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졸림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요새 나오는 신형 항히스타민제들은 혈내 장벽을 넘을 수 없어 졸리지 않답니다.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물과 염을 생성시키는 반응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어렸을 때 많이 보셨을 염산과 수산화소듐 수용액의 중화 반응이 있죠. 말로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 중화 반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치질이 대표적인 예시인데, 치약은 이빨의 산을 중화시켜요. 또한 샴푸 후 컨디셔너를 사용하는 것도 중화 반응의 일종이라 할 수 있죠. 산화환원 반응은 두 화학종 사이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반응을 일컫습니다. 이렇게 들으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 모두 이 산화환원 반응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연소 반응은 빠른 산화환원 반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산화환원 반응은 꼭 산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름부터가 산소를 연상시키고 불에 탈 때도 보통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꼭 산소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타이타늄과 마그네슘의 질소를 통한 연소 반응이 있죠. 곱슬머리를 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고데기와 파마인데, 이것들은 어떤 원리인 것일까요? 우선 고데기는 열을 이용하여 머리카락 사이의 수소 결합을 끊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수소 결합은 물과 접촉할 경우 다시 형성되어, 그렇다면 파마는 어떨까요? 파마의 경우 모발의 이완화 결합을 끊습니다. 즉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모발의 화학 구조를 영구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과정 모두 큐티클 손상은 필연적이니 적당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